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의 문을 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5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연례 행사이긴 하지만 이번엔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이 더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근에 국회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대국민 직접 정치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법의 분리 처리를 수정 제안하면서 국회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노선을 그은 셈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거부했습니다. 먼저 조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뀌어도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거죠.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한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국회 심판론에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앞선 대국민 담화에선 노동시장 개편 관련 5개 법안의 분리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리 처리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파견법 우선 처리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한 제안이라며 야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재계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법 2개를 하나로 줄였으니 수용하라는 것은 조삼모사식 주장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실험과 관련해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를 논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 경도론이 나올 정도로 중국에 신경 썼지만 결국 얻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강도 제재와 함께 개성공단 폐쇄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대북 압박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불용을 강조해온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사드와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입니다. 전술핵 배치 주장엔 선을 그으면서도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며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해견 소식을 신속 타전하며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도론이 나올 정도로 대중관계에 힘을 썼던 정부가 이젠 중국을 압박하는 게 전략적 실패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야당은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판론에 대해서는 과거엔 시도조차 못해놓고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겨냥했는데 이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합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관여 인정과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와 피해 보상 등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비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 어떤 공격의 빌미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소녀상 이전 문제는 한일 외교장관의 기자회견 발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왜곡해 없는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협조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미 이 문제를 거론하며 논란을 키울 대로 키워온 측면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더 이상 사죄는 없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소녀상은 이전될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연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우리 정부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제한한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국회 심판론에도 재차 힘을 실었습니다. 앞선 대국민 담화에선 노동시장 개편 관련 5개 법안의 분리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리 처리는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파견법 우선 처리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안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한 제안이라며 야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재계 요구를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법 2개를 하나로 줄였으니 수용하라는 것은 조삼모사식 주장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예, 박 대통령은 북핵 실험과 관련해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를 논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 경도론이 나올 정도로 중국에 신경 썼지만 결국 얻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강도 제재와 함께 개성공단 폐쇄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며 대북 압박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불용을 강조해온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사드와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입니다. 전술핵 배치 주장엔 선을 그으면서도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며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해견 소식을 신속 타전하며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도론이 나올 정도로 대중관계에 힘을 썼던 정부가 이젠 중국을 압박하는 게 전략적 실패 아니냐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야당은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박 대통령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판론에 대해서는 과거엔 시도조차 못해놓고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겨냥했는데 이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합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관여 인정과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와 피해 보상 등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비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 어떤 공격의 빌미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소녀상 이전 문제는 한일 외교장관의 기자회견 발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왜곡해 없는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협조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미 이 문제를 거론하며 논란을 키울 대로 키워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의 문을 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5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연례 행사이긴 하지만 이번엔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이 더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근에 국회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대국민 직접 정치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법의 분리 처리를 수정 제안하면서 국회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노선을 그은 셈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거부했습니다. 먼저 조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법을 바뀌어도 동물국회가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냐 이거죠.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를 막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